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오준옥 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설명서 41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배경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 수립된 예치금의 정책 사업을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안 운영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 농가가 많은 지역 농협 등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7억 4,065만 7천 원과 2025년도 수입 계획액 5억 4,213만 5천 원을 합한 42억 8,279만 2천 원이고 2025년도 기금 조성액 중 지출액 7억 원을 운용하여 잔액으로 35억 8,279만 2천 원을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며 농경지 재배 면적이 많은 농협에 지원하고 임대사업자가 선호하는 기종을 지역 농협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바탕으로 수입 계획 대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7억 4,065만 7천 원, 이자 수입 8,928만 2천 원, 기타 수입, 임대료 수입으로 4억 5,285만 3천 원을 합한 42억 8,279만 2천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과 예치금 35억 8,279만 2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정책사업 농업진흥 기반 조성에 편성되어 있는 예치금 전액을 감하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을 신규 편성하여 기금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아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저희가 농기계 임대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고 임대 사업소 설치 운용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임대 농기계 범위가 밭작물에 한정돼 있나요? 네,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권역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소 그쪽에서는 밭농업 관련된 농기계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임대사업소에서는 예,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밭농업만 한. 워낙에 밭농업 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면적을 하기 때문에 큰 농기계의 효율성이 있지만은 밭농업 하시는 분들은 소면적의 농사를 하시면서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체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 그 임대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 만약에 저희 임대사업소 반작업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지가 논이라고 하더라도 논에 양파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밭농업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농기계 임대 범위를 현행 밭작물에서 논작물 농기계까지로 확대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논에다가 밭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임대가 아니라 그 논농사 할 때 기계까지도 임대가 가능하면 좋지 않겠냐는 건의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이 기금 사업으로다가 네네. 지원해주는 농기계가 수도작 농기계입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고도 네네. 국비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장목반이 묶어져서 신청을 하시면은 수도작용으로다 신청이 가능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 기금에서는 수도작용까지 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신?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봐서 그 수도작 농기계도 많이 있는 건가요? 그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임대사업소 쪽에는 없는 거고요. 네네. 여기 장기 저희 기금 사업으로다가 나가 있는 게 농협 쪽으로다가 저희가 다 아. 대부분이 다 수도작용으로다가 아, 네네. 콤바인하고 이양기. 장기로 농협에 아예 예. 가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걸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보통 농작물 농기계는 가격이 더 비싸고 규모가 크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는 1억 이상도 가기 때문에 네네. 구입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네, 뭐 어쨌든 기금에 35억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7억 정도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이 7억으로 뭐 하신다 그러셨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6, 7군데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필요로 하시는 기계를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님. 그 퇴비 살포용 견인 농기계도 있습니까?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그죠? 3억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퇴비 살포 네, 맞습니다.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뿌리는 그 기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그 시설 지원으로 보니까 3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50% 지원해 드리는데 이런 기계는 물론 수도작도 아니고 또 밭작목도 아닌데 이런 구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워낙 고가라.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농가분들이 빌려 가시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좀 구입을 해달라고 늘 건의들을 하십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건의가 들어오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놨다가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그 기종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한두 농가 필요하다고 농기계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해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 건의 들어온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네. 필요로 하면은 저희가 늘 신규 구매 장비로다가 구입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감액된 그 취준호 육성 지원 사업에 이거 증액하신 거 맞죠? 추경이다. 그 감액된 거 맞는 거죠? 증액하신 거? 네, 텃밭공원 네, 예, 예. 말씀하시네. 그리고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직 저기 추경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지금 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그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이요.
지금 지출 이게 이제 변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치금 정책 사업 변경이라는 의미가 이게 뭔가요? 아,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네. 한마디로다가 예산에 큰 그 집어 넣어야 되는 편성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그 정책 사업 단위서부터 나갑니다.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정책 사업을 2024년도에 친환경 기술과에 있다가 농업지도과로다가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한꺼번에 그 기금까지 일괄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칙은 이렇게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농업진흥 기반 조성은 일반 저희가 사업이고 예치금으로다가 재무 활동으로다가 정책 사업이 이관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서 지금 그러면 통계목은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 사업이 사업 정책 사업에 지금 넣은 게 잘못됐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에서는 이거를 뺐어요? 요번에 그렇게 일반 회계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는 그럼 이게 삭감이 됐어요? 기금이기 때문에 네. 그거 지금 전산상에서 그것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상 정리를 네. 한다고요? 네. 여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이제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저희 조례에는 지금 밭작물 임대를 하게끔 되어 이제 있습니다. 밭작물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논작물까지 그러니까 논해에 이제 그 밭작물을 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원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지원 네. 가능하도록 예, 임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따진다면 노는 대규모로 좀 넓은 네. 데서 하기 때문에 이제 밭작물을 심게 되면 그 사용을 그러면 소규모 정작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논에다가 다 밭작물을 심어버리면 조금 빈도수를 좀 적게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이게 한번 뭐냐면 네. 넓은 농토에 이제 밭작물을 심게 되면 네. 그쪽에서 다 써버리면 이제 정작 밭작물 좀 소규모로 하는 밭작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농업이라는 게 그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한 시기에 많은 농가분들이 장비를 동시에 다 같이 자기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에서 특히 많이 하시는 이제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작물이 있을 때 양파 수확이라든지 할 때 수확하는 그 기계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보완해서 좀 더 증액 장비를 더 보충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박근배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농가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 다 살 수는 없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기종을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많이 안성에서 활용되는 기계는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이제 그 농협 조합장님들이 요청하시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농기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는 더 있으면은 더 편리하니까는 네. 그래서 조합장님들도 이제 그렇게 좀 지역에서 논농사 지을 때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 조금 더 콤바인이나 이항기 같은 기계화를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콤바인이나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그 벼 할 때 쓰지 않아요? 이제 수확철에 가을 10월달 쪽에 그렇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콤바인으로도 밭작물을 할 수 있어요? 보리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아, 보리. 예, 보리나 밀 수확 가능합니다. 아, 보리 밀. 아, 네. 그건 또 가능하시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논도 쓰고 논에 이제 그 논에 있는 벼도 쓰면서 이제 같이 쓰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보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지금도 현행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근데 조금 더 기계를 좀 더 구비를 했으면 하시는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523만 3천원 증액된 51억 9,6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7조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작목 실증시험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액 증감 없이 시업 연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조 농촌 지도장비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지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노후 순회 지도 차량 교체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안성 농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개최 예정인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워크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조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안성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안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조 농촌 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 농촌의 핵심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조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 계약 후 차액분 2,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라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속 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확대로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조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공공텃밭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텃밭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조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중소농가 농업경영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액 증감 없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농업 정보지 그 640분에 대해 회원분에 대해서 그 소식지 나가시는데 이게 농업 정책과의 그 농업 소식지하고는 겹치지 않는 겁니까? 네,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또 고가도 또 구입이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그 고가도 또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고가도 또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죠? 가격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가분들이 더 구매하시기 어렵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분들이 이제 안성에서 살아보기를 하려면 이제 숙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성 체험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미리네 또 뭐 삼주 또는 청룡 이렇게 여러 네. 가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숙박이 되거든요. 혹시 이왕 그 체험마을에도 이제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4개 체험마을하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용설 마을, 선비 마을, 미리네 마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청룡 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맞습니다. 4개 마을하고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가 다 협의를 좀 같이 그쪽 마을 분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농촌 지도 장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계산해봤습니다. 11년 9개월하고 7만 7천 킬로 타셨는데 그래서 한번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내구년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운행 거리는 좀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19km를 운행하셨거든요.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19km가? 제가 이 도비 지원 사업을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행 거리가 적을 때 이 차량을 어차피 구입하실 거니까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 차량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을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운행 거리가 많지 않은 거죠? 그거 같은 경우가 과거에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던 차량입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면을 담당했었던 시절부터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1개 면 상담소장님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관내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키로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작은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지겠네요. 3개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는 그죠, 많아질 많아지겠죠. 겁니다. 그 농업인 그 단체 그 숙박비 관련해서 이게 뒤늦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9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본 예산에 저희가 좀 했는데 그때 좀 이렇게 그 예산 저희 쪽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그 도시 치유 농업 관련돼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금 공공 텃밭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운영하시는 거 2명분 인건비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지금 이제 텃밭 관리원으로 해갖고 원래 3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2천만 원을 더 증액한 거거든요. 네, 3천만 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동일인이라고 동일한 작업을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텃밭 저기 2개 공로하고 맞춤랜드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서 지금 그 오시는 시민분들 그 안내 가이드 해드리고 주변 정리하고 농기구 분출해드리고 정리하고 그런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그 지금 텃밭 관리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2명입니다. 2명인데 당초 본 예산에 저희가 올렸다가 좀 일부 좀 감액이 돼서 네. 개월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 전체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추경에 나머지 조금 더 하반기에 필요한 그 예산을 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3천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2명을 더 증액하시라고 2천만 원 추가돼서 총 5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3천만 원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몇 명분이에요? 2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2명, 그다음에 네. 이번에 새로 뽑으시는 거 2명 해서 총 4명인 거네요? 아니 2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본 예산에 담았던 그 3천만 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용 기간이 네네네. 한 4개월 아니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아서 저희가 3월 지금
4월 초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12월까지 저희 마무리 갈무리 할 때까지 필요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어서 나머지 하반기에 또 사람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총 9개월이 필요한 건데 5개월치만 담았다가 이제 4개월치 그렇습니다.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명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기간이 들어간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 농업 경영체 육성 볼게요. 이것도 통계목을 변경을 하셨는데 네.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변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비 대부분이 처음 저기가 그 농업인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린 다음에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상 사업보다는 민자보 사업으로다가 변경하는 것이 사업 원래 취지에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업 추진 전에 통계목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거의 매년 저희가 수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 3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계속 경상 사업에서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에 따라 가지고 경상으로 하고 민자보로도 하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민자보로다가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경상 사업 보조에서 자본 사업 보조로 바꾸면 어떤 부분이 민경보 이점이 같은 있는 거예요?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모성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행이 가능한데 민자보로 하면 자본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농가분이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 좀 일부 개보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쪽에 시설비로 투입이 가능하고 또는 농기구가 일부 좀 가공 장비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장비도 저희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성 사업으로다가 좀 저희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는 산출 내역이 운영수당은 10만 원씩 100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체험객 지원은 2,500만 원 일식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 가실까요? 네, 인재육성팀 이선행입니다. 저희가 그 안성에서 살아보기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명이 살아보기를 들어오셨을 때 그 며칠을 살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100명으로 잡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100명 3시간 해놓은 거는 저희가 아직 이제 전년도 예산으로 4,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제 편성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서 운영수당 자체만 4,500이었어요. 아니요. 그 살아보기 예산 살아보기 자체가 전체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500만 원 당긴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근데 그러면 살아보기가 자기가 며칠을 숙박을 할 건지를 그게 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최소 5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좀 더 오래 살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0일까지 살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청년농부 사관학교라고 이제 농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오실 때는 거의 4일에서 5일 정도 선택해서 살아보십니다. 아, 청년 농부 사관학교. 네. 예, 농협에서 하는. 아, 그건 4, 5일 정도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기수가 운영이 됐었는데 네네. 금년도에는 한 기수가 더 늘어서 3기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응을 좀 같이 하려면은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참여하는 인원 자체는 어떤가요? 그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나름대로 안성에서 했을 때 체험도 활동도 같이 합니다. 좋았다라고 얘기는 하고들 계십니다. 인원이 뭐 대단히 늘거나 이러지는 전혀 작년에도 10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조금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청년 농부 사관학교 관련해 가지고 체험을
이렇게 살아보기를 한 다음에 네네. 안성 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알아봤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한 2020년도에는 한 2명 정도 되고요. 22년도에는 7명, 24년도에는 한 4명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 정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 뭐 그 인원도 놀랍네요. 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착이 된다니까 어쨌든 연결은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청년 농부 사관학교에 들어오시는 그 교육생 자체가 일단은 농업에 뜻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저희 안성 쪽에 이렇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살아보기에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일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여를 안성 쪽에 이렇게 정착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안성이 집가가 비싸서 귀농하기 매우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라도 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그 귀농귀촌 관련돼서 이게 3천만 원을 또 증액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증액한 부분은 솔직히 뭐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그 저기가 말 그대로 이 단체가 혹시 그 우리 그 사업 이 그 귀농귀촌 단체에서 이건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안성에 농업 귀농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유입을 하고 기회 그러면 제공을 본 해드리기 예산에 위해서 했습니다. 책정을 했어야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증액하는 게 이게 이례적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본 예산에도 열심히 상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본 예산에 내부적으로- 책정한 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2,5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1,000만 원씩을 다 위로 올렸어요. 예? 그 보면 뭐 두 배 이상, 아니 두 배 정도로 지금 올려놓은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려놨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열심히 반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하시도록 하세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6,126만 8천 원이 감액된 56억 6,75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39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배 개화기 생육기의 약재를 지원하여 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농촌지도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과수 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재 방제 기술 시범 사업 사업비를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42쪽 전략 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로수살 재배 농가의 재배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검역 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약재 공급을 통한 안성 과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8,126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9,0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루쌀 그 교육 컨설팅 그게 안성에 한 개소뿐이 없습니까? 농가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23.5헥타 운영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 가루쌀 단지라기보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 단지 성격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정식으로 되려면 한 30헥타 이상은 돼야 이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쌀의 용도가 어떤 데 주로 사용됩니까? 일단 뭐 이제 밀가루 대체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저기 국수나 국수. 빵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략작물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되겠네요. 근데 이게 몇 년 정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육성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이제 확실한 의지가 이제 보이지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확실한 이제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개발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이게 몇 년간 이제 이슈화돼 가지고 끌고 오긴 했는데 이게 마땅히 이제 민간 쪽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상품화하고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따라가는 뭐 그런 실정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저도 이제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봤는데 가루쌀을 빵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확장이 덜 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기존 쌀보다 이제 밀가루를 많이 이제 밀가루가 이제 저렴하고요. 수입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이 저렴하고 지금 저희 국민들도 이제 밀가루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쌀가루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빵을 제조한다면 선뜻 이제 구매하기는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가루쌀 좀 전에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가루쌀을 사실 농업인들이 이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수익이 일반 네네. 쌀보다는 더 나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저희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지금 교육 컨설팅 용역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가루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가는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저희 시범 단지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23헥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루쌀이 이제 농가들한테도 생소하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판로나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거를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면 이 단지에다 이제 종자나 수매를 이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이 지금 이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가루쌀 심을 분들은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이 교육에 신청하신 지원자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 단지 23헥타 조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 이제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2태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인데요. 지금 시비가 한 8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국비가 아니 시비만 지금 삭감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그 입력 시스템 입력을 할 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시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비만
이제 당겨졌습니다. 네, 저희가 그건 잘못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12가 이제 64대 19대 17이었는데 이거 숫자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지금 8천만 원이나 더 많아진 거예요? 총액은 이제 같긴 한데 이제 국도비에서도 깎아야 되는데 이제 시비로 이제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요거는 2차 추경 때 요거는 국도비를 이제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도 그럼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종률로 해가지고 삭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삭감을 하실 거예요? 2차 추경 때 2차 하려고 추경 합니다. 때? 네네. 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요. 음. 시비가 35% 됩니다. 아, 퍼센테이지가 지금 바뀌나요? 네, 그렇군요. 아니, 왜 한꺼번에 하실 때 하시지 왜 확정 내시 된 건데? 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아, 이번에 못 죄송합니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야 소리 안 나오시도록. 예,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심한 하여튼 예산하실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보는 게 하여튼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쯤 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 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